이번에는 이화수 후보께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후보님께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에서는 국정 경제론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통합민주당은 한 달밖에 안 된 이명박 정부를 계속 발목 잡기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부분이 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조금 좀 불분명하게 우리 의원님께 물어보셨는데 그건 이제 보충 질의 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발목 잡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신비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그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 쉽지가 않았던 것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부의 의지와 또는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약속했던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비 인하 10% 인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가 인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을 발목 잡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정부 행태를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가능하면 서민 경제를 위해서 정책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장관 자리를 몇 개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를 위한 그런 고집을 계속 피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명박 정부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합의를 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목 잡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야당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통합민주당 또는 저 전해철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활성화돼야 됩니다. 특히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들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주무로 하는 수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그 기준은 분명해져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탈세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저는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굉장히 능력이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에 불구하고 임용을 하지 않거나 내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투기, 탈세, 위장 전입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야당에서 반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 이명박 정부는 1%만을 위한 특권층 정부를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눈에 맞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지역 현안 관련해서 이화수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시야공단은 이미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 그리고 상록구 지역이 중요합니다.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화수 후보님께서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유형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타당성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참고로 저는 막연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그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떤 건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수도권을 규제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큰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 때문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산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을 우리 시민들은 잘 아시자 믿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27개의 기업을 안산에서 지방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대기업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걸 위해서 수도권 규제 그 부분만을 해결하면 모든 대기업이 다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신 건지 좀 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의 어떤 유치 또 그 의향을 묻기 전에 이 시야 반월 단지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비나 또는 인프라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비싼 땅값, 비싼 임대료로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 시야 반월 단지 활성화의 최적의 방법이냐, 다른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 시화 산업 단지를 갖다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안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바꿔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간 예로 경기도에서 외국 첨단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수도권에 어떠한 공장도 유치할 수 없고 지을 수도 없는데 외국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만은 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났던 걸 안산 시민들을 잘 아시자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손질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이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